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예. 저희 기사분들도 사실 그리고 또 주변에 제가 이제 저도 그 주선 면허를 가지고 화물 콜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주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주선 면허로. 근데 저는 그냥 배차 위주만 해요. 네네네. 뭐 제가 뭐 물류창고를 갖고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콜뛰기 그래서 거래처에서 콜 배차하면은 배차업만 보고 있는데 네네. 주변에서 이제 촬영을 1톤차 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항상. 근데 네. 난 모른다. 나 이거 한지 나도 몇 년 안 됐고 그래서 일단 제가 계약금 넣고 나머지 뭐 잔금 넣고 나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는 네. 것과 그것도 이제 그 운수사 법인에 제가 이전을 안 하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바를 그 관계를 잘 몰라요 아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저번에 자동차 등록증서에 보니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좀 간편하게 이런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 앞으로 이제 이전 등록을 한 다음에 예,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예. 그게 일 처리하시기가 편한 부분인데 그럼 내가 그 일 처리하기가 좀 힘드니 좀 대응을 좀 해줄 수가 없느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하시는 분이 서류를 내가지고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선생님 앞으로 명의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운수회사로 가시면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럼 이전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선생님 그 이전비는 얼마나 놉니다. 13년식이잖아요. 자 그럼 대략적으로 한번 봐줄까요? 좋은 자동차 믿고 맡겨요. 냉동탑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유리감도 맡기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뭐 24시나 뭐 원콜 뭐 이런 데 잡고 다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냉동탑으로 본다면 보통 이제 냉동탑은 식자재를 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냉동식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자재를 주로 하는 부분인데 그 임대보로반은 말 그대로 법인 택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법인 택시에서는 택시를 이렇게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법인 택시처럼 내가 운수회사 영업용 보로반을 빌려 쓰는 거죠. 그 위에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운수회사하고는 위스탁 계약을 하는 거죠. 위스탁 계약을 해서 차량에 대한 부분은 현물 출자를 한다. 그래 차량은 내 거다. 라는 부분이 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건 이제 자동차 등록본부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물 출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옵니다.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와 현물 출자한 관계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등록본부상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번호판 자체가 운수회사 번호판이잖아요. 운수회사 번호판이다 보니 내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말에 운수회사 번호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 보험료나 이런 거는 많이 나오나요? 보험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소비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서 제가 보는데 자, 영업용 보험은 이제 신규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제 보통은 신규로 했을 때 100으로 봅니다. 100으로. 보통 이래 보면 대인, 원투, 대물 이렇게 주로 가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자손이라든지 자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다 들 수가 있습니다. 다 보험은 들 수가 있는데 보험료가 비싼 건 아닙니다. 운수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개인 화물은 내 혼자만 운전하면 되잖아요. 그래 영업용 보험은 딱 두 가지거든요. 혼자 또는 누구나. 예, 연령 제한만 있습니다. 스님 연령 한정으로 해서 몇 세 이상. 아들도 운전해도 되고 막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 연령 한정이 있잖아요. 스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79년생이지 않습니까? 몇 세 이상 누구나. 그 운수회사 같은 경우는 화물 공제라고 합니다. 이게 화물 공제. 운수회사들이 이제 보험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화물 공제에 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연령 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20세 이상, 뭐 25세 이상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께서 운수회사 번호판을 쓰게 되면은 보험사마다 몇 세 이상 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상 누구나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규로 들어간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운수회사는 보통 자차는 잘 안 듭니다. 자차는 잘 들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운수사마다 기준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걸 꼭 들어야 돼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률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처럼 소멸상. 세계에서 운전자 보험을 만약 가입을 하시다면은 법률 비용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법률 비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긴급 출동은 5회까지 가능합니다. 1년에. 근데 이건 10km 미만입니다. 10km.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는 게 이제 직재물 공제를 가입을 합니다. 모든 직재물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직재물 보험에 가입을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많이 안 나오죠. 이제 자기 부담금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가입할 것들이 있어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이제 매월 관리 비용을 한 5천원씩 납부합니다. 그럼 이전하면서 그쪽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그렇죠. 그쪽에 다 해주죠. 그쪽에서 하는 그쪽에서 이제 사업자까지 다 내줍니다. 아, 사업자 지금 내가 얼른 되긴 했는데 다시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자를 뭐 2개를 가지고 있든지 3개를 가지고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운전사에서 만들어주면 그걸 쓰셔도 되고. 그럼 유류 뭐 보조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것도 화물복지 카드 다 신청을 해줍니다. 거기서 다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를 다 받으실 수가 있다. 해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건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나요? 그쪽을? 이제 운전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차량 등록사무소에 일정을 맞춰서 차량 등록사무소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위스타 계약서 작성 다 하고 거기서 보로판 달고 이제 바로 오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 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문제가 없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임대보로판에 이게 좀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꼼꼼하게 이렇게. 그래서 고객님한테 보험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요거는 되고 요건 되고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시시비비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임대보로판은 이제 명확하게 해서 수로판 예를 들어서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임대 소멸적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60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거는 시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또 내려가서 또 더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편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에 따라서.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사항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도 특별하게는 없어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차피 운수비니까 내가 유사 운송을 해서 이제 돈을 받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그 하는 것보다도 월 사용료만 제대로 내시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최초에는 이렇게 6회 분납으로 1회 납부로 하셔도 되고요. 6회 분납으로 대부분 납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인원은 일시불, 나머지는 25%, 그 다음에 15% 해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분납을 해서 더 금액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아요? 그 돈 가지고 나눠서 하는. 똑같습니다. 그럼 분납이 낫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시일로 납부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요 분납을 해서 2회차 2개월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나갔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다다음 날 그 날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돈 들어가는 거는 이거랑 그 보증금인 거네. 예, 그렇죠. 보증금은 이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또 문의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위스타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그러면 2년 하고 나서 또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관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운수회사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걸 넘겼어 다른 데다가.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수회사에서 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데를 구하셔야 돼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런 적은 거의 없긴 한데. 예, 없는데 이제 만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데로 옮겨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럼 돈을 또 예, 나가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명확하게 해서 마무리 짓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례적인 부분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중간에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나올 수 있다. 예, 운수회사에 내가 뭐 개인 번호판을 사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운수회사에서는 다 허락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제가 그 운수회사랑도 자주 교류가 있고. 아닙니다. 그런 것도 교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것은 뭐냐면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야. 내일 끝내고 하면 되는데 굳이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죠.